자기주도적 영어학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야, 문지사, 공무원 한 거 보니까 SNS로 수업하나 봐. 아, 나 이거 이번에는 못 가는데 페이스북으로 수업을 한다니 그렇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자, 그런데요. 이분은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요. 그 선배는 이곳에는 안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요.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여러분들의 오해를 먼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요. 페이스북을 절박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왠지 스마트 교육 연구의 교사라고 하면 교실에 한 스마트 기기가 한 3, 40대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자칠판에 뭐 애플 TV 같은 거는 기본으로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 보통의 교실이에요. 게다가 저는 수업을 위해서요. 1층에서 4층까지 매시간 이런 차림으로 이동을 합니다. 노트북에 각종 프린트에 또 아이들을 뭐 이렇게 유혹하기 위한 마이쮸까지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수업을 하시기는 진행하기엔 조금 힘이 들어요. 게다가 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저희 학년에 모두 4분의 다른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과서 내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 이외에도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수업 관련 동영상도 있고요. 또 다른 부가적인 자료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인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지난 7개월간 저와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려면요. 교사용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원래 페이스북을요. 한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5년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반적인 사진들, 제 친구들이 있는 그 모임, 그 공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사적인 공간을 보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놀았던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들 학생들이 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조금 약간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북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정을 분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를 만드셔도 되겠지만요. 기존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2개의 계정을 사용하시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계정이 2개인 경우에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룹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다른 계정의 2개의 계정을 가지고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려면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서 친구를 맺고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나오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을 이 그룹에다가 공유를 하면 저만 볼 수 있는 자료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페이스북을 계정을 만드셨으면 이제 학생들 가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가입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학기 초에는요. 이 학생들에게 이제 배웠던 표현을 이용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기 초 다짐을 우리 영작을 해보자. 자, 그리고 옆에 밑에 보시면요. 상품이 걸려있죠? 사탕 1개에다가 나이스 입력해 주겠어. 이런 미끼도 좀 던져봤고요. 자, 그리고 시험 관련 자료를 드롭박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공유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거 좀 불편해 보이시죠?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이제는 한글 파일 정도는 쉽게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요. 이 수업 시간에 본인들의 활동 사진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요. 친구들이나 본인이 활동한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갔다는 걸요. 수업이 끝날 때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보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효과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입을 시킨 다음에는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어과다 보니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문법 같은 거 많이 가르쳤을 때 이 시간에 그냥 애들한테 뭐 시험지 같은 거 나눠서 풀어봐라 해도 되지만 그 시간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문화원의 Learn English라든지 아니면 ESLabout.com 같은 이런 뭐 사이트들 궁금하시면요. 특히 여기 계신 영어 선생님들 구글에서요. 그냥 그래머 퀴즈 찾으시면 수십 개의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서 알맞은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무슨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있었던 이런 내용의 원전이 BBC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트를 그냥 바로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애들한테 그냥 보라고 하면 그냥 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내주면서요. 이거를 잘하면은 자, 사탕도 주겠어. 근데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사탕보다는 나이스에다 입력해준다는 게 엄청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데다가 댓글을 달면 어차피 이게 근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엑셀 파일에다가 살짝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어떤 아이가 이런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 세부사항에다가 다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들 이 사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사진 자체는 좀 재밌죠? 저희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가끔씩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이야기를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렸죠? 자, 여기에서는요, 정말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부터요. 아, 맛있겠다, 개고기. 이런 내용까지 엄청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면요, 서로 또 막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눌러주고요. 여기 뭐 좋아요 뭐 3, 2 이런 거 달렸죠? 남들한테 칭찬받는 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이야기 쓰기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냥 또 범교과적인 내용도 한번 다뤄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담벼락 사진 왼쪽 걸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작은 영어를 이해를 하면. 근데 이게 또 재밌었던 게 제가 오전 11시에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못 쓰잖아요. 근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이용을 했을 뿐인데 오후 3시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애들이 화학 시간에 수업 듣다가 생각이 났대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과학 A 시간에 퍼뜩 생각났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어를 알아야 아, 이 상황이 좀 이상하구나. 여기 있는 이 단어가요. 문맹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왜 이상한지 찾아보아라 이랬는데 애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네이버랑 구글을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 공간만 되어서는요, 애들이 금방 흥미를 잃을까봐 중간중간 재미있는 자료들도 막 올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혹시 이 동영상 보셨나요? 아, 제가 시간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Never say no to panda. 이 광고가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광고거든요. 이걸 한번 올려줬더니 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애들이 그 위에다가 다른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 올리면서 공유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거기에 관련된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올려서 자, 이거 보고 한번 니네가 이런 퀴즈를 풀어보아라. 역시 나이스 이렇게 달았더니 또 열심히들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우리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니까 학교 평소에 우리 생활 모습들을 해줬어요. 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표 수업이라든지 배드민턴 대회나 쉬는 시간 모습 아니면 수련원 그리고 하다못해 아이들이 교과서에다가 그린 멋진 낙서까지 아이들이 공유할 만한 내용들은요. 제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찍어서 제가 바로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올려도 되니 물론 허락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자,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 중에서요. 무엇보다 호응이 좋았던 건 이 테드 수업입니다. 아, 어플리케이션을 잠깐 빼먹었네요. 잠깐 이 얘기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사용을 해서 또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요즘 애들 애니팡 많이 하잖아요.
애니팡과 비슷해요. 단지 이건 영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Draw Something이라는 이 게임은요, 애들이 뭐 단어 보고 그림을 그려서 맞추는 게임인데요. 교사 대 학생, 학생 대 학생 이렇게 게임하면서 영어 단어 맞추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단어 십자를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거 말고 제가 여기에서 계약기념 이벤트 1탄, 저한테 두 판 맞추면, 두 판 이기면요, 제가 뭐뭐 과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 이런 이벤트 거실 때 유의하실게요. 제가 경쟁심이 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두 판을 이겨준 적이, 아니 져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뽕따를 먹은 애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거는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테드예요. 테드닷컴이 이제 그 다양한 스피치가 있는 이런 그 사이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시험 끝나고 잠깐 한 차시를 할애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이제 영상을 자막과 함께 시청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하는 퀴즈를 풀게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필요한 표현들을 익혀가면서 한 번 더 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 테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막을 까는 법이라든지 이 내용 중에서 뭐 유용한 표현을 바로바로 찾아서 그 장면으로 옮겨가는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우리의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에 크게 사용했던 영상들은 이 네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우측 위에 보이는 정말 대단한 세 가지 A.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여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건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냥 정말 작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불금, 내일은 주말 뭐 이런 거라든지 창문을 열고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면서 낮잠 자는 거 아주 좋아요. 소소한 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테드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상문을 남기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영어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남긴 다음에 선생님 첨삭 좀 해주세요. 본인들이 먼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첨삭해주면 또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케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항상 영어로만 남기는 건 아닙니다. 한글로 남기면은 또 저는 거기다가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런 영화랑도 연관이 있는데 들어봤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쯤 되면 조금 이제 지루해지시죠? 영어가 아닌 분들. 자, 다른 과에서는 이 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테드에서는요, 얼마 전에 테드에드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과학과에 관련됐죠? 유레카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그 교육적인 영상들을요, 전 세계 교육자들이 올려요. 자, 그래서 여기 왓츠를 보면은 이 동영상이 나오고요. 싱크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거기 관련된 학습, 확인 퀴즈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 dig deeper 이런 거 눌러주시면 관련 읽기 자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셔도 여전히 생각이 드시죠? 아,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 이를 어쩌나. 자, 그러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캡션 부분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하시다 보면요. 아래 CC 혹은 뭐 자막 이런 그 표시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영어 자막 이렇게 뜨시고요. 한글 자막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요. 이 번역이 약간 구글 번역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한글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유의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소감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페이스북으로 같이 수업하니까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고 좀 불편하기도 해요.
느끼셨죠, 선생님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약간의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제가 다 스마트 패드를 지급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 학생들이 본인이 집에서 혹은 본인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접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강요할 수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행평가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 시간 전후로 거기에 이제 공유됐던 내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인책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페이스북 할 때는요, 수업 시간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페이스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좀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고요. 또 교과서 밖의 내용들도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가장 좋았던 점은 선생님하고 빨리빨리 콘텐츠를 줄 수 있어서 시험 기간 때 저 학교에서 못 물어봤던 거를 페이스북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또 좋았던 거는 이렇게 모르는 친구처럼 하면서 그냥 동생이 마주쳐도 페이스북 친구들 하면서 인사해서 친근성도 높아지고 제일 좋았던 건 찾아보는 걸 알려서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퀴즈나 그런 깜짝 퀴즈, 서프라이즈 퀴즈 같은 거 통해서 한정 주시고 하면서 동기부여도 잘 되고 책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야가 특히 제일 가장 좋았던 거는 Three Awesome A's 어센틱하고 레이싱과 그 세개 하는 게 되게 너무 인상 깊고 참 재밌었어요. 네, 제가 4명의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2명만 공유를 할게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은 소통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서 저는 정규 수업 시간에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는 뭐 댓글 쓰기나 뭐 이모티콘 아니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하는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작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몸짓 언어들랑 비교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페이스북이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페이스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학교에서 원래 학생들을 하루 8시간 정도 만나잖아요. 수업 시간은 많아도 5시간, 6시간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학생들의 교사이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우리가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 학생과 교사를 그리고 학생과 학생을 그리고 이 학생을 세계로 연결해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확장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할 때 학생들은 교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학습적인 더 의욕적으로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